잘 찍은 사진이 뭘까? 그러면은 변별력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광고 사진처럼 이건 잘 찍혔다, 잘 찍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예컨대 공모전 사진 같은 걸 잘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사진. 좋은 사진은 뭘까? 잘 찍은 사진도 좋은 사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잘 찍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진인가? 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좋은 사진은 뭐냐?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고 뭐 등등 기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사진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을 충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얘기들을 꺼낼 수 있었으면 그게 좋은 사진이구나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더 중요한 부분은 잘 맞추는 것보다 왜 찍었는지 뭘 찍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잘 찍은 사진은 잘 찍어도 80점짜리 사진이에요. 광고 사진 같은 거죠. 주요한 타겟은 어떻게 찍었느냐예요. 잘 맞춰서 찍었느냐에 대한 부분,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고, 좋은 사진은 왜 찍었느냐, 뭘 찍었느냐죠. 왜 찍었느냐, 뭘 찍었느냐가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럼 잘 찍은 사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광고 사진 쪽이고, 좋은 사진 쪽은 뭐가 있을까? 내용에 더 가까운 사진들이 뭐가 있을까? 언론 사진도 있고요. 내용이 먼저여야 되죠. 그걸 잘 찍을 사진이 아니라 내용이 먼저 돼야 되는, 내용 전달이 돼야 되는 사진. 그건 왜 찍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뭘 찍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 대상과 물음표에 대한 부분이 훨씬 중요해지는 사진. 그게 좋은 사진이에요. 까지가 지난번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얘기할 부분이죠. 아주 특별한 보통의 시선을 얘기할 거예요. 그건 어떤 사진이냐면 특별한 사진이에요. 이제부터 예술 사진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상품 사진이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언론 사진이 되는 거죠. 얘기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었고, 이제는 그러지 않은 사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메리카를 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스위스 사람이 프랑스에서 배워서 미국을 쳐다본 사람이에요. 자, 이 사진은 어떤 느낌이에요? 왜 찍었을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떨까? 이 사진 한 장만 보고 아메리카를 이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 자, 네거티브, 포지티브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메리카를 보는데 그렇게 밝은 건 아니에요.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 사진은 어때 보여요? 그늘져 보여요? 전혀 그늘져 보이지 않죠? 전혀 그늘져 보이지 않는데 긍정적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 사진은 당당함도 있고 멋스러움 같은 신사 같은 것도 있고, 또 반대의 느낌으로는 고지식함과 완고함 같은 게 느껴져요. 미국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줄 서 있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는 달라라고 선을 그어 놓는 거죠. 사회 고발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공감각이 같이 느껴지잖아요. 당당함도 같이 느껴지듯이. 이건 무슨 느낌이에요? 무슨 사진이에요? 운전기사들? 오! 예. 네. 누가? 흑인. 그렇죠. 예. 흑인 운전기사들. 흑인 운전기사들이 아까 그런 백인 당당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국이에요. 이 사진의 느낌은 어때요? 이 사진은 마초 같은 느낌도 있죠. 카우보이적인 느낌도 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느낌, 순종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 사람은 굉장히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까 그 신사와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이 사진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 바로 올리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그렇죠. 그 자리. 그 자리예요. 성조기와 발 올려 있는 모습.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고발성만은 아니지만 미국에 이런 모습이 있어. 이건 아까 그 흑인 운전사와 똑같은 맥락의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깝깝함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넓은데 깝깝한 거지.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진이 아까 처음에 타이틀 사진으로, 그럼 이 사람이 이 사진을 타이틀로 했어. 왜 했을까? 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인종이 다양해. 인종이 다양하다. 또 갇혀있다. 또 세대. 세대. 또 집값. 집값. 맞아요. 첫 번째 수업 때 했었던 집값. 그것도 맞아요. 여기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구획을 지어놨어요. 흑인들은 흑인이고 백인들은 백인이고 구획들을 지어놨어요. 그게 미국이야. 얘네들의 그 구획이 분명해.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 이건 그 나이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사진은 어때요? 저기 가려진 사람이 나이가 어때요? 많아 보여. 많아 보여요. 왜? 소품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 그래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 사진은 뭘까요? 아기가 있어요. 또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저러고 있는 거야.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아기. 그리고 또 아기를 찍었을까요? 애기를 찍었다기에는 이 그렇죠. 나이로만 이게 맞아요. 그렇고 이게 너무 크게 사진 찍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뮤직박스, 뮤직박스, 코인 노래방, 네. 코인 노래방. 그래요. 옛날식. 네. 커다란 기계. 그리고 그거의 아이. 그러니까 미국은 정서가 기계로부터 이런 느낌들이 미국인의 아까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듯이 아기를 위한 나라도 아니구나.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요. 자, 이 사진의 느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치우고 싶어요. 치우고 싶다. 네. 그렇지. 아까 제가 선생님 사진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이런 사진은 만약에 찍혀 있으면 제일 먼저 빼버려야 될 사진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50장 맥장 내 인생 사진이야 라고 꺼냈던 그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씨 삭제. 이런 사진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은 왜 이게 가치가 있지? 이 가치를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준 거예요. 이 사진은 불편함을 준 거예요. 불편함. 아까 얘기했던 네거티브를 극단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불편함을 준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불편함을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현실주의 사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법이기도 해요. 이런 편안함에서도 사실은 가운데를 딱 잘라버리면 되게 불편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저 전봇대를 타고.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아까 봤던 사진들에서는 대부분 그랬으니까. 전봇대를 뽑아서 여기 어디다가 이렇게 딱 해놔야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 거 잘 찍으시는 분이 또 바로 앞에 그런 거 전부 사진 사세요. 전봇대 저 뒷쪽에. 갖다 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찍었을까? 그게 불편한 곳에 꽂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저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찍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 꽂아놓고 싶은 거야. 그건 왜일까? 이런 부분들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찍었을까? 불편하라고 찍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그 불편함을 이용하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가 함께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고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이런 긴박감을 줄 수 있구나. 틀린 걸로 다른 액션을 줄 수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해요. 불편하게 찍어놓은 사진이기도 해요. 남자한테 쪼그라든 여자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네거티브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패션 사진에 이런 모양을 되게 많이 쓰기도 해요. 어필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굉장히 자각적인 면으로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게 한 번에 딱 나오는 건 포스터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올 수 있는 사진이 굉장히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집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현대 사진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사진의 아버지라고 하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술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술가였어요. 사진은 사진으로서의 길을 가자 개념이 아버지로 둘만해 해가지고 사진의 아버지는 한 사람을 딱 꼽자면 그 사람이고 두 사람을 꼽자면은 아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 언젠가는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현대사진의 아버지라고 이 사람을 뽑아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게 의미 있는 사진이긴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스위스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었죠. 이 사람도 미국인이 아니라 세계인인 거죠. 세계인이 봤을 때 미국을 본 거예요. 그럼 좀 더 잘 보였을 수 있겠죠. 좀 더 객관적이고 관조적으로. 다음 볼 사진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김기찬 씨예요. 중림동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찍은 거죠. 그리고 중림동에 사는 사람이 중림동을 찍은 거죠. 만약에 로버트 프랭크가 미국 사람이었어. 똑같은 사진을 찍고 미국 사람이었어. 그럼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기를 직시할 수 있는. 아까 그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아메리카를 더 잘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본 거예요. 관조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잡아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아까 그 사람은 지역 이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잡은 거고, 김기찬 씨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찍었는데 이게 가치가 있어. 아주 보통의, 정말 특별하지 않은 아주 보통인데 지금 봤을 땐 정말 특별해지는 거죠. 이런 장면이 이제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죠. 이런 장면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네 풍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담아놨어요. 보통은 담아놓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담아놓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세수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예를 들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는,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예전에는 너무 편하게 다 담배를, 한 몇 년 전 정도 갔는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중국에 가서 그게 찌글거리였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왜 찌글거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찌글거리라는 걸 그 당시에 안 거예요. 이렇게 찍어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 혹시 생각나세요? 이런 식으로 노는 건 그때는 그 스리랑 부부가 유행했을 때는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장난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애기가 애기를 안고 있고 그 애기가 인형을 또 안고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모양들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걸 거고요. 이런 장면들도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보이시죠? 시간의 흐름으로 똑같은 시퀀스로 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 사진은 어떤 게 보여요? 생일 파티. 생일 파티가 보여요. 그 당시에는 그냥 생일 파티를 담았어요. 근데 한 50년 후에 보니까 이제 생일 파티에 특별함이 보이죠? 그 당시의 생일 파티 일단 상이 보여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상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세탁기가 보여요. 저런 세탁기를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늘어진 메리아스 이런 것들이 다 그것들도 같이 담길 수 있는 게 사진의 가장 큰 매력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그리고 자기 동네를 정말 잘 잡았어요. 기자였어요. 이 사람은 기자였어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람은 기자도 아니고 사진작가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멋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보다 더 멋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전몽각 씨 혹시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건 계속 찍고 있던 거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상들을 계속 담아놓는 거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으로 시기까지 보내는 최소한 한 2, 30년을 쭉 꾸준히 찍었다라는 얘기죠. 내 가족이고 계속 찍을 수 있는 주제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찍었어요. 이 사람은 사진사도 아니에요. 좋은 사진 소재가 뭔지를 그냥 알게 된 거죠. 보다시피 기가 막히게 잘 찍혀가지고 뭐 다시 봐야겠다, 내 걸어놔야겠다 막 그런 사진은 없어요. 하지만 이 전체를 봤을 때 아, 정말 따뜻하구나, 담아놔야 될 가치가 있구나, 이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당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시를 했을 때 아주 센세이션이 일었었던 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고호 같은 사람이 그렇죠. 당시에는 아주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냥 자기 거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는, 근데 이걸 계속 찍을 수 있었던 건 이걸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재나 이 주제에 대해서. 첫째 날은 잘 찍은 사진에 대해서 했어요. 두 번째 날은 좋은 사진에 대해서 했어요. 이 사진은 좋은 사진, 잘 찍은 사진이 아닐지 몰라도 특별한 사진들이 되는 거죠. 이 세 사람 다 특별한 사진인 거예요. 아주 보통의 시선에서 바라본 특별한 사진이에요. 잘 찍으려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특별한 보통의 시선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것만큼 좋은 사진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로버트 프랭크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회를 봐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이죠.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중림동 김기찬 씨 같은 경우는 사람 사는 냄새가 보이지 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소재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본이 더 중요한 거죠. 뭘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다음에 내가 왜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왜 골목에 관심이 있지? 내가 왜 담벼락에 관심이 있지? 이런 것들. 길거리에 조그맣게 나오는 자풀 같은 거를 계속 찍게 돼. 그런 자풀에 왜 내가 흥미를 가지지? 라는 얘기를 그 다음부터 하게 될 거예요. 많이 사진을 찍게 된 다음에. 자.